안녕하십니까? 하나온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80, 드디어 탈로, 보안대원에게 피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탈로, 보안대원에게 피체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190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80, 드디어 탈로, 보안대원에게 피체. 굴욕된 이북 땅에서 민족 정기로서는 살 수가 없다. 그 민족 정기를 위해서 개죽음을 뻔히 알면서 맹맥한 열혈을 쏟고 죽겠다는 아우의 순수한 지정도 생각한다. 또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문둥병자가 된 나의 신세도 생각한다. 또 아래 애달픈 청춘 팔멸도 생각한다. 떵떵 울리고 살던 전통의 가문이 망해가는 말로도 생각한다. 모두가 너무나 비극의 종말이다. 애통한 생각이 그지없다. 모두가 인간 무상인가 싶다. 덧없는 눈물이 목구멍에 삼켜진다. 지선의 엘레지어, 비탄한 대로 비탄하여라. 눈물에 어머니의 영상이 명멸한다. 유명을 따로하여 통곡이 사나이의 가슴을 찢는다. 꽁꽁 얼어붙는 방 안에는 부질없이 문풍지만 잉잉 운다. 눈물이란 너무도 속된 일인 것 같다. 그러나 울음이 울음을, 눈물이 눈물을 달래주는 자유마저 저버리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나. 겨울이 오면은 봄이 멀지 않으리 라는 옛말과 같이 북한 땅에도 봄이 오는가. 황진만장의 계절풍이 분다. 나날의 번풍에 땅은 풀어지고 마음마저 풀어진다. 부산한 것이 함흥의 봄의 특징이다. 고비 사막에서 직수입한 황진만장의 바람인 탓이다. 부산하다는 것은 그 추운 동장군에서 만물이 해방된다는 기쁨의 소리인 것 같이 때때로 느껴진다. 4월 3일 오후 3시쯤이다. 무장한 보안대원 5명과 형사 2명이 마당에서 주인을 찾는다. 나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말한다. 형사는 아우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이 이 집에 있는가고 묻는다. 나는 있다고 대답한다. 형사는 나보고 마당에 나오라고 한다. 나는 마당에 나오라는 이유를 물었다. 형사는 동무, 조사할 일이 있으니 잠깐 나오시오. 언성을 높인다. 그리고 그 형사는 보안대원에게 손짓을 하니 보안대원은 집 안으로 마당으로 각각 헤어져서 집을 뒤지기 시작한다. 마음이 불안하다. 즉각적으로 아우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직감한다. 그러나 창고에 은닉한 무기, 탄약을 왜 진작 없애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가 마음을 덜덜 떨게 하며 내 자신의 미련함을 뉘우친다. 막다른 아구는 부딪힐 대로 부딪힌다. 누가 가르쳐 준 것 같이 보안대원은 창고에 간다.
한참 있으니 무기와 탄약을 넣은 괴짝을 내 눈앞에 가져온다. 보안대원은 괴짝을 가리키면서 동무, 이것은 무엇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뭐라 대답할까 답변이 없다. 보안대원은 괴짝에 노출된 부분에서 보이는 일제 38식 보병총을 손짓하면서 무기 탄약은 무엇 때문에 소지하고 있어? 예, 해방 당시 일본 군인들이 길가에 팽개친 것을 내가 갖다 놓은 것이요. 뭐? 바른 대로 말해라. 이 악질 반동군자 같으니. 방 안에 들어갔던 형사들은 아우의 노트 몇 권과 집에 있는 사진 앨범을 모조리 가지고 나온다. 꼼지락꼼지락 2시간이나 걸려서 가택 수색은 끝냈는지 나보고 같이 가자고 형사의 한 사람이 말한다. 나는 집이 비었으니 식모나 아우가 오면은 가겠다고 하니 형사들은 자기네들을 조롱한다고 노발대발하면서 그냥 억지로 나를 끌고 간다. 함경도 보안부라고 어마어마하게 쓰여진 왜군들이 병사보로 쓰던 벽돌집으로 나를 연행한다. 2층에 층층대로 올라가니 정복가라고 쓰여진 방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간다 라고 챕터 8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욕된 이북 땅에서 민족 정기로서는 살 수가 없다. 그 민족 정기를 위해서 개죽음을 뻔히 알면서 맹맥한 열혈을 쏟고 죽겠다는 아우의 순수한 지정도 생각한다. 또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문둥병자가 된 나의 신세도 생각한다. 또 아래 애달픈 청춘 파멸도 생각한다. 떵떵 울리고 살던 전통의 가문이 망해가는 말로도 생각한다. 모두가 너무나 비극의 종말이다. 애통한 생각이 그지없다. 모두가 인간 무상인가 싶다. 덧없는 눈물이 목구멍에 삼켜진다. 지선의 엘레지여, 비탄한 대로 비탄하여라 라고 챕터 80을 열고 있는데요. 이 대목을 보면 하운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가늠이 갑니다. 조상의 덕으로 함흥지방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해방의 기쁨도 잠깐 소련의 진주로 삶의 터전을 모두 잃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으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아우는 무력으로라도 원위치 시키고 싶은 심정으로 날뛰지만 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일찍이 월남을 결심했고 어머니의 탈상을 기다릴 뿐인데 운명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운명이랄 수가 없겠지요. 하운의 험난한 인생 여정을 지켜보시지요. 여기서 굴욕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억눌려 업신여김이나 모욕을 받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민족 정기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의 공통 의지로서의 바르고 큰 기풍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맹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단어로 눈길이나 행동으로 말없이 은근한 정을 나타내는 모양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열혈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게 끓는 피라는 뜻으로 열렬한 의기, 뜨거운 정열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친척을 뜻한다 하겠고,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또는 가까운 피부치로 이루어진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끝 무렵을
말한다 할 수 있겠고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어 온 일이나 현상의 마지막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비탄이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며 탄식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의 어머니의 영상이 명멸한다. 유명을 따로하여 통곡이 사나이의 가슴을 찢는다. 꽁꽁 얼어붙는 방 안에는 부질없이 문풍지만 잉잉 운다. 눈물이란 너무도 속된 일인 것 같다. 그러나 울음이 울음을, 눈물이 눈물을 달래주는 자의마저 저버리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나. 겨울이 오면은 봄이 멀지 않으리 라는 옛말과 같이 북한 땅에도 봄이 오는가. 황진만장의 계절풍이 분다. 나날의 번풍에 땅은 풀어지고 마음마저 풀어진다. 부선한 것이 함흥의 봄의 특징이다. 고비 사막에서 직수입한 황진만장의 바람인 탓이다. 부산하다는 것은 그 추운 동장군에서 만물이 해방된다는 기쁨의 소리인 것 같이 때때로 느껴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집안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그리운 것은 집안의 버팀목이었던 어머니지요. 가족의 곁을 떠난 지도 얼마지 않아 이렇게 기운마저 을씨년스러울 때는 더 그립고 기대고 싶어지지요. 그런 와중에도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흘러 어느새 만물이 솟아가는 봄이 왔나 봅니다. 이렇게 침체된 상태로 무력하기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겠지요. 황사현상은 근래 들어 우리들을 힘들게 했던 것만은 아닌 듯하네요. 그 당시에도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직수입되었다고 하니 말입니다. 여기서 명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빛 따위가 켜졌다 꺼졌다 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밝음을 뜻하나 여기서는 사람의 죽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문풍지라고 하는 것은 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문짝 주변에 바른 종이를 뜻한다 하겠고요. 자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함을 뜻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북관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도를 달리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황진만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몽골의 사막과 황토지대에서 발생한 작은 모래나 흙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날아와 떨어지는 기상현상으로서 실트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가 먼지로 되어 만장이나 쌓인다고 하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풍이라고 하는 것은 소한에서 고구 사이에 부는 봄바람을 뜻한다 하겠고요.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몽골 고원 중부에 있는 사막을 뜻하는데 알타이 산맥 동쪽에서 싱안링 산맥에 걸쳐 있는 사막으로서 지표는 대부분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동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장군이라는 뜻으로 겨울철의 매서운 추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 오후 3시쯤이다. 무장한 보안대원 5명과 형사 2명이 마당에서 주인을 찾는다. 나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말한다. 형사는 아우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이 이 집에 있는가고 묻는다. 나는 있다고 대답한다. 형사는 나보고 마당에 나오라고 한다. 나는 마당에 나오라는 이유를 물었다. 형사는 동무, 조사할 일이 있으니 잠깐 나오시오. 언성을 높인다. 그리고 그 형사는 보안대원에게 손짓을 하니 보안대원은 집 안으로 마당으로 각각 헤어져서
집을 뒤지기 시작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군요. 형님의 말을 진작 들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인데 후회한들 뭐하겠습니까? 아무리 철저하게 보안을 한들 꼭 배신자들이 있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정보 수집가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 범죄란 참 어려운 것이지요. 더구나 혼자도 아니고 수많은 가담자들이 있을 경우는 더더구나 어려운 것이지요. 늘 주변에 밀정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아마도 하온은 속으로 땅을 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무기와 총탄만큼은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컸겠지요. 하지만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다. 즉각적으로 아우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직감한다. 그러나 창고에 은닉한 무기, 탄약을 왜 진작 없애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가 마음을 덜덜 떨게 하며 내 자신의 미련함을 뉘우친다. 막다른 아우는 부딪힐 대로 부딪힌다. 누가 가리켜준 것 같이 보안되어는 창고에 간다. 한참 있으니 무기와 탄약을 넣은 궤짝을 내 눈앞에 가져온다. 보안대원은 궤짝을 가리키면서 동무, 이것은 무엇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뭐라 대답할까 답변이 없다. 보안대원은 궤짝에 노출된 부분에서 보이는 일제 38식 보병총을 손짓하면서 무기 탄약은 무엇 때문에 소지하고 있어? 예, 해방 당시 일본 군인들이 길가에 팽개친 것을 내가 갖다 놓은 것이요. 뭐 바른 대로 말해라. 이 악질 반동무자 같으니 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불안감은 여지없이 현실로 돌아오지요.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아마도 오만감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때지요. 그래도 하온의 아우사랑은 끔찍해서 이실직고 하지 않고 자신이 안고 가래요. 너무나 당황하여 그럴듯하게 임기응변도 통하지 않았나 봅니다. 보나마나 멈칫멈칫 했겠지요. 임기응변으로 둘러댔다 한들 얼굴에 다 억지춘향이라는 것이 다 그려졌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질시받고 사람 대접도 못 받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꼴이 앞날이 창창한 아우를 아니 집안을 위한 것이라고 순간적으로 자각했겠지요. 참 형다운 언행이네요. 여기서 직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상황을 접했을 때 그 실체나 진상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느끼어 암을 뜻한다 하겠고요. 아군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하고 사나운 운수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궤짝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따위를 담기 위해 나무로 만든 네모난 통을 두루 이루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기 위하여 여는 입을 뜻한다 하겠고요.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나 요구에 응하여 말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만든 것을 뜻한다 하겠고요. 38식 보병총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사카 소총 시리즈 중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겠고요. 1905년 메이지 38년에 채용되어 이듬해 제식 화기로 지정된 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줄기차게 써먹은 일본군의 주력 볼트 액션 소총이며 이름의 유래는 채용 연도인 메이지 38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지라고 하는 것은 몸의 진임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악질이라고 하는 것은 못되고 나쁜 성질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안에 들어갔던 형사들은 아우의 노트 몇 권과 집에 있는 사진 앨범을 모조리 가지고 나온다. 꼼지락꼼지락 2시간이나 걸려서 가택수색은 끝냈는지 나보고 같이 가자고 형사의 한 사람이 말한다. 나는 집이 비었으니 식모나 아우가 오면은 가겠다고 하니 형사들은 자기네들을 조롱한다고 노발대발하면서 그냥 억지로 나를 끌고 간다. 함경남도 보안부라고 어마어마하게 쓰여진 왜군들이 병사부로 쓰던 벽돌집으로 나를 연행한다. 2층에 층층대로 올라가니 정복과라고 쓰여진 방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간다 라고 챕터 80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2시간여에 걸쳐 가택수색을 했던 보안대원들은 집에서 아우의 노트와 앨범을 수집하여 나오자 하운에게 보안소로 갈 것을 요구했던가 봅니다. 하운은 집이 비어있으니 아우가 오거나 식모가 오면 가겠다고 했는데 형사는 막무가내로 끌고 간 곳이 함경남도 보안부라고 쓰여진 곳인데 이곳은 일정시대 왜군들이 병사부로 쓰던 건물이라고 하네요. 이름만 바뀌었지 그대로 물려받아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층으로 올라가니 정복과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보안소 정복과 직원들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여 가택수색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부터 하운의 한많은 인생 여정이 펼쳐지겠네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노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쓰거나 그릴 수 있도록 메어놓은 백지 묶음을 뜻한다 하겠고요. 앨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을 붙여 정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장첩으로 되어 있는 책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꼼지락꼼지락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작고 세게 작고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고요. 가택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나 경찰관 등이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집을 뒤져 법인이나 증거물 따위를 찾는 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식모라고 하는 것은 남의 집에 고용되어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주로 부엌 일이나 청소 따위를 맡아 하는 여자를 뜻한다 하겠고요.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비웃거나 얕보고 놀림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노발대발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화가 나 크게 성을 내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억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주장을 무리하게 내세우거나 잘 안 될 일이나 해서는 안 될 일을 기어이 해내는 고집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왜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군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병사부라고 하는 것은 일본군 병사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사라는 뜻으로 우리의 행정반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피의자를 강제로 데리고 감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정보과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수집이나 처리 따위를 주요 업무로 하는 부서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란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73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81 취조하는 형사에게 문능이가 최후 발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대와 같이 금년 12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10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